회의 속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산서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양혜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은수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용 의원입니다. 민원행정과는 언제부터 저기 된 거죠? 민원행정과라고 명칭이? 민원실이 민원행정과인가요? 네, 민원실이 민원행정과요? 네, 민원실 민원행정과. 자치행정협력과 박기수 과장님. 공원과에서 푸른 도시 만드는 평택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자치행정협치과로 오셔가지고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제일 일이 많은 과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죠? 네, 많습니다. 네. 우리 박기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공원 조성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저 총무과장님 그 평택시 통합 30주년 행사 준비하고 계시죠? 2월 몇 월 달에 하시죠? 당초에 5월 10일 네네. 날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예기치 않게 대선을 치르는 네. 바람에 하반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부터 10월 24일. 예, 26일까지입니다. 그 이윤화 의원님이 예산 많다고 계속 하고 그러셨는데 그 예산 삭감 없이 그냥 원한 대로 다 통과되신 거죠? 당초에 저희가 14억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 이제 조정해 주셔서 12억 5천만 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린 사유는 제가 그 신문 기사에 좀 이렇게 기재된 걸 보니까 이거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거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평택 시민의 날은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이거 보셨어요, 혹시? 아직 못 봤습니다. 마이크 계속 켜고 계세요. 그냥 계속 질문 드릴 거. 이거를 제가 보니까 평택 3개 시군 통합 추진위원회 명단이 또 있더라고요. 총괄 추진위원장님이 전 그 국회의원 출신이신 김영광 의원님, 현재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등 해서 뭐 여러 그 지역 선배님들이 3개 시군 통합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이따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 30주년 행사할 때 뭔가 좀 이분들에 대한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분들에 대한 뜻을 좀 우리 후배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게끔 어떤 퍼포먼스라도 하나 준비하셔서 현수막을 하나 게시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회계 과장님 그 평택시 자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공유 재산 말씀. 네네. 공유재산. 네. 공유재산은 어떻게 다루게 돼 있어요?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매각할 때, 철거할 때 어떻게 공유재산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제 공유 재산은 크게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 재산하고,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더 이상 행정 재산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공유 재산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공유 재산 폐지가 되면 이제 회계가로 일반 자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 자산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평택시의 현재 이제 교각 다리라고 그러죠, 다리. 예? 강을 건너는 다리라든지 하천을 건너는 다리 이런 부분도 다 우리 자산으로 들어가죠. 네, 도로하고 교량 이런 것도 다 시 공유 재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좀 관계되는 부서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조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평택시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은 법 제10조의 2 0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평택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한다라는 명칭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가 왜 있는 거죠? 평택시 조례가? 조례에 따르는 원칙을 지키라고 조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정을 지키라는 조례? 네, 공유재산 매각이나 처분할 때는 그 조례를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0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때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육교가 한 20억 정도는 시설 우리 박기수 과장님 육교 하나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길이가 6차선 편도 3차 왕복 6차선 이상 되는 그러니까는 3, 6, 10, 한 25m 정도 되겠죠? 길이가. 은실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세교 도서관하고 그 가합장 사이에 지금 세교동 주민과의 대화했을 때 설치해달래서 저희가 가해산을 뽑아봤는데요. 그때 최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산을 그냥 경기도 교통영향 평가에 따라서 가차없이 철거를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분해요, 사실. 그 큰 자산을 20억이 넘는 그런 자산을 더 연구해서 보강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안 잡고 경기도에서 교통영향 평가에서 뭐 사고율이 높다 뭐 이런 등등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달아가지고 철거하라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그거를 가차없이 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네? 시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분하고. 뭔가 시설을 하나 준비할 때는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평택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다가 그런 거를 조성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정을 너무 쉽게 했다는 얘기죠. 의회에다가 한번 의원님들 의견도 좀 한번 물어보고 꼭 철거를 해야 될 그럴 그 물건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시민의 안전하고는 별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뭐 총무 파트는 뭐 우리 행정자치국 이번에 행정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평택시 감사원 감사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감사원 감사에 또 그 요구사항 또 이런 거 등등 해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번에 또 뭐 인사 문제도 또 바로 또 시행을 하셨고 업무가 너무 과분하시죠, 국장님? 너무 많으시죠, 업무가? 아닙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 인사의 평등성 좀 감안해 주시고 우리가 그 건축직 있잖아요, 건축직. 먼저도 도시주택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읍면동 이제 신축 그 현장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에 과장님들 그러니까 이제 동장님으로 발령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죠. 과장 직급으로 동장 신축 현장에는 이런 그 주택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가 그 평택시 그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그 신축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감리단도 있고 감리단을 믿고서는 하지만은 또 그 관련 과에서도 인원도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이 세출 예산이 2,860억, 총무과 예산 인건비가 한 70-80%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월에 그 집행잔액이 한 6.8% 전체 예산이 6.8%. 다른 뭐 실국소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계속 결산 검사를 하는
매년 2007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있지만 매년 보면 2월액 불용액 최소화가 매년 이제 지역상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더 여기 계신 부소장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2월 시키거나 잔액이 남을 것 같은 건 미리미리 추경해서 감액 편성도 하시고 그런 어떤 좀 정성을 좀 보여주십사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가 이제 2월액이 많죠. 살펴보니 서부 청소년 시설 64억, 팽성 국민체육센터 61억,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2월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말씀을 드리면 팽성 국민체육센터는 어떤 교육 시설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전에부터도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 뭐 결산하고 상관없겠지만 이게 과연 시민들이 접근성이 과연 용인이 될 것이냐 라는 데는 좀 강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시민 접근성에 대한 담보가 분명히 더 적극적인 담보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게 주말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런 데 시민들의 사용권이 제한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학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국비도 지원받고 그렇죠. 이게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학교 시설물로 잘못 인식되어서 일반 시민분들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학교 복합화 시설 운영에 관한 그 법률이 있어서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그 시설 자체가 학교 운영 시간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그렇겠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평일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3시 이후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그렇죠. 위원회도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물 자체가 학교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거기 그 재량권은 다 학교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의 권한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막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세세한 거는 뭐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행감 때 좀 일부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결산하고도 이제 분명히 연관이 있어서 특히 이제 회계과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회계과장에 만나서 좀 말씀도 나눴었는데, 그 무인경비 용역 체결을 각 부서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전체 지금 무인경비 용역 그 용역비가 한 어느 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서 요는 무인 경비 용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네. 어떠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국 소리터가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한국 소리터가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그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한국 소리터는 문화재단 관리를 하고 있죠, 그죠? 네. 문화재단에서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을 800여만 원의 무인 경비 용역을 체결을 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수장고는 합정동 수장고와 함께 400 몇십만 원의 용역 계약을 또 체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소리터 안에 똑같은 소리터 안인데. 그리고 한국 소리터 부속 건물로 있었던 예전에 게스트하우스로 있었던 2층, 3층 한 100평 정도 되는 곳을 또 근대 그 근현대 음악관을 개소를 하면서 1년에 1,100만 원 무인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한 울타리 안에 3개의 경비 용역 계약 체결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죠. 무조건 잘못됐죠. 근데 여기만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평택시 전반적인 무인경비 용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찾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을 찾아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한 가지 더 제의를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부 부서마다 또 읍면동마다 출연기관마다 다 다르게 보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보험 계약 금액도 천차만별. 똑같은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금액이 다 틀린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때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통제하기에는 부서별 업무 이 특성도 다 다르고 해서 굉장히 일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회계과에서 거의 일괄 통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효과가 있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통제 기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하고 똑같이 부합을 해서 무인 경비 용역 시스템도 똑같이 지금 그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본청 따로 아까 말씀하신 송출 따로 안출 따로 또 출연기관 따로 뭐 이렇게 몇 개 섹터로 나눠서 계약 용역 체결을 하면 훨씬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건 전수조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또 대화를 나눠보는 일반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봐도 저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적극적으로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행감에 그 용역계약 체결한 것들을 유심히 보면 뭐 인건비 계약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일반 어떤 용역 사업 하는 것을 보면 왜 2천만 원 전후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고 왜 5천만 원짜리 전후한 계약들이 그렇게 많고 8천만 원짜리 전후한 계약들이 그렇게 많을까? 2천만 원 그 1인 수의 계약, 5천만 원 여성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기업 그 수의 계약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업을 펼치는 듯한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더라.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것 또한 그 사업 내용하고 금액하고 전수조사를 해보면 이 뭐 그래프로 만든다든지 비중으로 만든다든지 하면 제 이야기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8천만 원짜리 사업, 7천 몇백만 원짜리 사업도 굉장히 많죠. 왜? 분리계약을 하죠. 분리계약. 다 내용 들어가서 찾아보면 분리계약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여기 뭐 저기 행정자치국장님, 회계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결산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있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회계과의 회계 담당관들이 그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면 전부 다 그 결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이게 얼토당토 안 한 이런 계약들은 기본적으로 제동을 좀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수의계약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어떠한 그 제도적 장치가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가 좀 있어야만 이렇게 얼토당토안한 용역 계약 체결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부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수립돼서 의회 승인을 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그 별다른 이렇게 하루에 수십 건씩 오는 계약서를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의회 승인 받은 금액에 회계 법령상 맞는 계약을 저희들이 이제 거부하기는 좀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제 제가 인사팀장이었을 때 우리 시설직 직원을 한 명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배치한 이유가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회계부서는 대부분 이제 행정 직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시설직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 건축 또는 다른 직렬들이 있으면 그런 용역 같은 거를 한번 걸릴 수도 있고, 또 용역뿐만 아니라 공사 계획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과다 계상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아는 직원들이 도에는 이제 시설직들이 계약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 1팀, 2팀에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결혼이 많고 해서 그렇지만 인력 여유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이제 행정직 외에 시설 직렬들을 배치하는 게 적어도 한 명씩 정도는 뭐 건축이 됐든 토목이 됐든 이렇게 배치해서 그걸 좀 걸러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게 네, 예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특정 업체가 저희들이 이제 엑셀로 관리를 해서 부서에서 특정 업체를 3군데 이상을 만약에 수의계획을 해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띄우든지, 그래서 그 횟수를 연도별로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권한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시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얼뚜당도 안 한 막 이런 이 가예산이 막 잡힌 게 그대로 예산 편성이 돼서 넘어오게 되면 그거를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냥 억지로 그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금액에 맞춰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집행관이 담당관이 꼭 필요하겠더라. 거기에는 토목직, 뭐 건축직, 뭐 시설직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의 다양한 그런 공직자들이 투입이 돼서 그걸 좀 걸러내면 예산 절감에 한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수조사 부분은 꼭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행정자치구 소관 관련돼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드릴게요. 총무과 172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고 9,300만 원. 그쵸. 작년에는 1,300만 원 고용부담금이 지급된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쵸? 유독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게 24년도에는 이제 2003년분 그 의무 고용 인원이 저희가 이제 매월 86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네.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79명 정도 그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전년보다 좀 오른 것도 있었고요. 102만 7천 원으로 해서 매월 이제 그 충족하지 못한 인원만큼 이제 계산을 하고 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상향됐습니다. 아니 그 전년도에는 1,300만 원
원만 지급을 했는데 이게 약간 8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서 이게 아무리 이 단가나 이런 게 높아져서도 장애인분들이 갑자기 막 뭐 줄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몇 명 이제 퇴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요인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매월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몇 명만 이렇게 퇴직을 하거나 빠지셔도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많이 상향이 나는군요. 됩니다. 이게 장애인 기업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을 하면 이 고용부담금을 좀 감해주는 시스템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 평택시에 그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장애인 기업의 물품이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비용이 좀 많이 지출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고용을 위해서 노력은 해주고 계시지만 우회해서라도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노력을 해보자. 회계과에서도 좀 고민해 주세요. 장애인.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정립이 돼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인데요, 쭉. 네.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최정구 의원님 말씀하셔서 내고 있잖아요. 근데 비용을 내는 것도 물론 뭐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취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의무적으로 장애인 분을 채용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이러니까 그 문화재단도 보니까 다 그냥 저기로 돈 비용으로 처리해버리고 실제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뭐 솔선수범해서 본청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뭐 다른 시군들도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맞추는 또 고용을 하는 곳도 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승영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215페이지 자치행정협치과인데요. 시민의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자산 취득을 하신 것 같아요. 전자드럼과 디지털 피아노. 이렇게 스토리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특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입이 시민의 공간에 맞나 싶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시민의 공간에서 목공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러면은 뭐 기계도 사주고 뭐 거기서 쿠킹 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런 쿠킹 재료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 공간을 좀 대여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위한 이 물품이 구입이 된 것 같아서 소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소리는 어제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죠. 네네. 이게 안중 신협에 있는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공간을 해가지고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대여하고 네. 기간제 근로자 이제 2명이 채용해서 직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 드럼하고 디지털 피아노하고 제습기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대여를 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말씀인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공간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도 운영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계속 공간이 아니라 거기를 어떤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컨셉이 정해져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제가 들어가서 뭐 음악을 하는 프로그램이면 음악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여해야 되고 거기서 뭐 제가 풍물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간에 맞게 그냥 공간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풍물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장구를 사주고 북을 사주진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그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대여를 공간 대여만 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 드럼하고 디지털 피아노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건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회의실 같은 거나 공간을 대여하는 거는 맞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역구가 잘 알아요.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층이 있고 3층이 있고 네. 3층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 1층은 대여 위주로 행사 위주로 현재 하는 거 같고 제 아래까지는 안 들어가고 나중에 파악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39페이지인데요. 이 버스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온마을 체험버스 운영 사업이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아서 4,200만 원이 남은 것 같아서 작년에는 2억 8천 예산에 잔액이 1억 500만 원이나 남았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좀 줄긴 했습니다만 한 1억 정도가 줄긴 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4,2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이게 교육청에서도 마을 사업하는데 체험버스 많이 필요하다, 더 지원해달라라는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네, 작년에는 지금 보니까 850대 이제 계약이 돼서 이제 817대 이제 최종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남은 그 잔액이 지금 4,200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대 수요도 있고 해서 이제 900대 이제 신청해서 850대는 이제 그 현장학습 갈 때 이제 활용하려고 한 거고 50대는 저희 진로진학 이제 체험할 때 그 용도로 이제 필요하다고 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여해 주려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0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바깥으로 이제 버스 이용해 가지고 학교에서 나갔을 때 사고가 있었고 이제 올해도 보면은 뭐 뉴스에서 보도된 것도 있고 노란 버스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러다 그렇거든요. 보니까 네. 점점 줄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고 저희도 조금 이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온마을 체험버스를 지원해 주는 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사업일 수 있어서 예산 집행이 좀 많이 남는 게 이게 그러면은 계약이 됐고 써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이런 사정으로 안 쓰겠습니다라고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예산이 좀 늘었네요. 그렇게 보면? 예, 올해는 그래서 진로 진학 쪽으로 저희가 체험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행사가 있으면 이제 학교에서 의견 나온 게 이제 이용이 조금 이제 교통이 조금 안 좋으니까 맞아요. 네. 예, 이게 체험 버스 이용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조금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그 행사를 진로 진학 행사를 꼭 그 공간에서 해야 될까요? 교통버스 편이 안 좋다고 해서 교통편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시청 앞광장에서 하면 더 교통편이 좋지 않을까 싶은 여담으로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주말에 또 운영을 했었는데 또 이제 학교에서 의견 나온 게 이제 그 연장해가지고 그냥 그 평일날 학교 그 프로그램 연장으로 해가지고서 평일날 좀 하면은 참여도가 높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예.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258페이지입니다. 남자 청소년 쉼터 조성이 한참 핫하게 진행이 되다가 장소를 선정을 못한 건가요? 장소가 이제 계약까지 하려고 하면 그 건물 내에서 이제 들어와 있는 그 다른 그 다른 임대 세입자분들이. 분들이
이제 반대가 안 있으시고. 하겠다고 지금 6번째 지금 계속 네.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룸 알아보고 있는데 교통도 괜찮고 저희는 지금 그쪽으로 지금 계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 운영 예산도 3천만 원도 동일한 이유로 명시이율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3천만 원 네. 시설비도 그렇고 보증금. 네, 네, 운영비도 네. 같이 이율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전달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인데요. 뭐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것 같은데 기회 제가 뵐 일이 별로 없어서 그 홈페이지 관리해 주시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근데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좀 기능을 보강해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것이 예전에는 뭐 클릭을 하면 화면이 확대되는 기능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뭐 버튼을 누르면 점자가 이렇게 다운돼서 어떤 기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는 홈페이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공 홈페이지니까 좀 기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예산이 계속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니까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같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십사라는 홈페이지를 좀 개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근데 어렵지 않고 예산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편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평생학습센터 동의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센터 동의 평생학습센터를 담당하게 되는 법령이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동에서 프로그램을 접수받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오랜 시간 동안 동참하셨으니까 아시죠?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자리를 지켜야 되고 뭐 설명해야 되고 이것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홈페이지에 신청해서 비용 지출하면 될 문제를 되게 좀 후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 집행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민원행정과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새로 가셨는데 이 모든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이 발급하러 가시잖아요. 무인 발급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지문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지문 인식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게 중요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요즘 핸드폰 보면 돈 이체하고 하는 거 다 지문으로 하거든요. 근데 시민분들이 이게 안 돼서 밤에부터 시작해서 혼자 이거를 수십 번을 하다가 결국에는 발급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기능도 뭐 결산 관련은 아니지만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십사. 네. 말씀을.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주민등록증의 지문하고 현재 지문을 비교하다 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은 또 지문이 좀 변경되신 분은 저도 이제 동에 있다가 많이 이제 발급을 도와드리다 보면 좀 나이가 젊은 사람은 좀 잘 되는데 연세 드신 분은 그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안 돼서 개인적인 민원일 수 있는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체 행정협칙과장님은 공원과장님 하시다가 오셔갖고 7월 1일 임명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7월 1일 날 임명되신 과장님이 또 어느 분이세요? 아, 민원행정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 두 분도 7월 1일 날 임명되셨군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들 중에서는 첫날이신 분도 의회에 오시는 게 첫날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 부분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복식 부기 형태가 아니라 단식으로 해서 쭉 정리를 했던 이제 시대가 있는데 이제 2007년도부터는 복식 부기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서 그 해어 오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뭐 재무제표 보는 게 나름대로 좀 이런 좀 공부도 하고 뭐 사실은 그래야 좀 잘 정확히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자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걸 통해서 정확히 현재의 우리가 일반 기업들 회계 기준과 동일한 형태로 해서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되고 부채라든가 실제 좀 건전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우리 결산서에 첨부돼 있단 말이죠. 거기 현재 보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58에 정명회계법인 대표이사 누구 하셔갖고 2025년 3월 12일 날 검토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 즉 이거는 검토만 한 보고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 재무제표를 의뢰한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의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곳에 의뢰한 지가 좀 어느 정도 됐어요? 정확한 최초 연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장단점이 좀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 시의 회계나 이 재무 상태를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늘 해왔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또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바꿔라 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우리 재정 상태를 보면 순자산,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우리 평택시의 순자산이 제가 이제 액수를 보고서 좀 뭐 확인한 건데 이게 13조 5,559억이에요. 그러니까 13조가 넘는 우리가 순자산을 평택시가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작은 규모가 아니다. 뭐 전년 대비 한 4,14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24년도에. 당연히 25년도에도 늘어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이게 뭐 모든 부서가 또 담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들은 우리 행정자치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런 우리가 자산이 이렇게 뭐 이제 몇 조 단위가 아니라 10조가 넘는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면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무관리 보고서에도 보면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평택시의 채무가 한 1,960억 돼요. 이 채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기도 한데 저는 적절한 채무가 시점이나 어떤 판단의 정확성에 따른다면 일정하게 지방채 발행이 바람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걸 적절히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는 시점이 우리가 좀 늦었었던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은실이나 모산 같은 경우는 좀 더 토지 지가가 낮은 시대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했었으면 1,000억 이상 사실은 아낄 수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시점을 놓치고 일정하게 가격이 오른 후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매입을 함으로써
실제 부담을 크게 키운 측면도 있다. 그런 부분에 적절한 판단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채무가 없는 것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공공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우리가 집에서 개인들이 채무 받는 거와는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적절하게 관리하시면서 이루어질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제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예산이 많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사업들을 뭐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어떤 그 시의 행정을 운영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뭐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기획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게 이제 지방회계법과 회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평택시 결산서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한 거고, 평택시 결산서가 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평택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결산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예결특위가 마지막으로 결산을 지금 승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회계 책임관은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회계 책임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지출관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통합지출관이시고. 네.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좀, 이게 지방 우리 회계법에 의하면 지방 회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14조 4항에 지방회계법에. 그러니까 결산으로서 결산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예산, 그건 현재 이후에 발생하는 추경, 그리고 26년도 본예산에 이 결산의 결과들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어.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결산에 대한 주무 부서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방회계법에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목적에 회계법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 지방자치법에는 언제까지 이걸 회계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언제까지 제출하게 돼 있냐면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제출을 하셨어요, 이게?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 6월 5일 날 제출일로 돼 있어. 어느 게 맞아요? 6월이 맞습니다. 예. 근데 법에 5월 30일 날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이 행감과 결산을 늦춘 건 대선이라는 게 있어서 늦춰진 거는 그거는 의회가 결정하면 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고, 이 결산서를 제출하는 건 5월 30일하고 딱 못 박아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선거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으니까 해서 예외 조항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유념해야 된다. 이건 법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 2항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수는 이제 우리 시군 자치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시의원, 우리 의원님들의 시의원의 수는 전체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 그리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의원님이 한 분만 들어가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 이게 예산 규모가 이제 3조가 넘고 이러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회 수를 좀 늘리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의원님을 2명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향후에는 의원님이 복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결산의 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자료들을 보고 또 거기서 얻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의 결산이나 다른 예산이나 이런 거에 어떤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의회가 그런 부분에 일정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네,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특별히 의원님들이 반대하시지 않으면 지금은 3명에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를 의회 협의를 거쳐서 그리 개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뭐 우리 부위원장님이 기획위원회시니까 뭐 개정을 검토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서 상하수도 사업소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결산을 보고할 의무의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근데 이 법의 조항이 바뀌었어요.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 35조 항이? 네. 최근에 바뀐 걸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25년도 4월 1일 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바뀌었어요. 이게 4월 1일부로. 근데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26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시다고 하는데 요거에 따라서 시행이 내년 1월 1일 되니 이런 부분에 나중에 또 혼선을 빚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할 부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이 선임위원회를 통해서 구성돼서 선임이 돼서 절차가 잘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규정에 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랑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내년 결산에 차질 없도록 그리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뭐 건에 대해서는 뭐 질의에는 생략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 올 추경이나 내년 예산 또 내년 결산에 잘 반영되고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승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뭐 다 하셨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죠? 네. 예. 좀 많은 뭐 의원님들께서 뭐 결산인데 뭐 지적도 또 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말씀하셔가지고 개정 사항도 필요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한 25년 이상 뭐 근무를 하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과장님 이상급 되신 분들이야 뭐 25년, 많게는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이 선출직이 저희가 이제 의회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시장님은 선출직이고 나머지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 시장님 선출된 시장님에 의해서 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돼서 권한을 위임을 받고, 시장님은 또 시민들이 선출해서 그 행정 업무에 대한 집행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업무를 위임 받은 거를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리를 하시면서 관련 부서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결산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항상 뭐 당부드리지만 이 저희 기관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그걸 견제하고 하면서 세금을 진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느냐 그걸 갖고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이 결산 예결산위원회든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관련돼서 이제 심의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저희가 이제 심사하면서 여기 계신 행정자치국 국에서도 여러 집행 잔액도 이제 발생되고 또 명시월, 사고월, 계속비비월, 2월도 이제 어떻게든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각별히 이제 노력해 주시고 그걸 토대로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하셔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혹시나 불급한 또 예산이 생기지 않나 이런 걸 좀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견제는 항상 계속 지속되게 이제 저희 의회의 역할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영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있고 행정자치국이 다른 뭐 관리도 하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는 건 몇 도죠? 작년까지는 28도였는데요. 정부에서 올해는 26도로 2도 낮춘다고 공문이 5월경 내려와서 26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8도, 그러니까 무리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온도가 30 몇 도씩 올라가는데 내부 실내 온도를 28도에 맞춰놓고 민원인도 오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거기서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데 28도 해놓는 거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할 때 현실에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대신 그걸 정확히 지켜야지. 근데 그것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시장실을 갔더니 거기 23도다 예를 들어서. 부시장실을 갔더니 24도다. 뭐 국장실은 25도고. 일반 8급, 7급 공무원들이 국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26도다, 7도다.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된다 이거예요. 대통령실도 바뀌었더라고. 그냥 대통령실은 추웠대 그냥. 근데 지금은 규정대로 좀 지키고 있라고 노력한다. 물론 저는 여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누가 봐도 차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는 똑같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의회도 당연히 저는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절감하라. 예외 없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